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재보선 성적표에 차기 대권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권에 더 한 발짝 다가선 반면 누군가는 패배는 물론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브런치 이슈 오늘은 대권 잠룡들의 주가 기상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재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재보선 이후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 바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 1위였던 문재인 대표를 또 처음으로 앞질렀다고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재보선 이틀 뒤에 실시한 유력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김 대표의 지지율은 23.3%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 대표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요. 김 대표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예, 주가로 따지면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대표의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41.2%인데요. 새정치연합과 격차를 9.9% 차로 벌렸습니다. 4.29 재보선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네. 사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잃을 게 없는 선거다라고 했는데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지율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경남으로 내려가 김해 수로왕리에서 거행된 춘향 대제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가락시조의 김수로왕부터 구대 수강까지 기리는 행사인데요. 재래를 봉행하는 김 대표의 모습이 재보선 승리와 맞물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 김 대표의 발언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김 대표는 우리 가락 후예들이 앞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는 많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헌신을 숙명으로 알고 시조대왕의 뜻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네. 했습니다. 재보선 압승으로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로 우뚝 선 데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야당의 라이벌인 문재인 대표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위 자리를 김 대표에게 내줬고 호남 신당론까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재인 대표 방금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를 마침 전남 광주로 내려가는데요. 새정치연합을 표로 심판한 화난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는 물론이고 지도부 내에서도 선거 결과와 해법을 두고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왜 사전에 상의 없이 문 대표가 광주 여행을 결정했느냐 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만큼 문 대표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재보선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문 대표는 사람, 정책, 제도 모든 걸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인적 쇄신을 예고하지만 네. 현재 호남 신당이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양상인데요.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호남의 신당론이 다시 급부상하면 야권의 균열이 더 커지고 그렇다면 문 대표 이를 치유해야 하는데 그 여부가 정국의 향배, 야권 재편의 향배를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이렇게 문 대표의 위상이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잠룡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만약에 대권 주자로 나서게 된다면 그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연은 재보선에서 문 대표 선거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재보선 결과에 대한 문 대표의 태도를 두고 매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도왔고 네. 그렇다면 그 재보선이 지지 않았습니까, 문 대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사과 표명이나 강력한 쇄신책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기점이 두 사람 간의 기점이 목요일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원내대표 경선에 5명이 출마했는데요. 네. 그중 이종걸, 김동철 의원이 이른바 비노 후보들입니다.
즉 안 전 대표의 주장은 그 문 대표에게 원내대표로는 좀 추대하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퇴짜를 맞은 그런 형국입니다. 결국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 같은 그 후보가 당선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친노 패권주의가 또 그런 공방이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안 의원을 중심으로 비노 진영이 똘똘 뭉쳐서 간다면은 그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친노 진영의 대표적인 주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좀 주춤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또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특히 박원순 시장은 제2롯데월드 안전 논란과 지옥철 문제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계속 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의원도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후보로 거론됐는데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좀 깃발을 꽂겠다. 그런 이유를 내서 결국 불출마를 했습니다. 또 그런 결정이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런 비판도 이어졌는데 그러나 문 대표의 지지율이 좀 급락세를 타면서 두 사람의 존재감이 다시 또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또 전반적인 야권의 경쟁 구도가 다시 재편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재보선 이후에 새로 다시 등장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전 의원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오 전 의원은 관악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오신환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 브라더스다, 네. 뭐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그만큼 유권자들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세훈 전 의원은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걸었다가 패해서 서울시장이 물러난 뒤에 정치권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게 좀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이고요. 그렇지만 특히 국가 재정 고갈로 보편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좀 오 전 시장의 과거 사태를 비판해서 좀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 네. 재평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오 전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제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 성남에서 또 선거 승리에 한 몫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 성남 중원에서 운동권 후배인 신상진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제 몫을 내면서 개혁 이미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의 좀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기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주가로 본다면 상승 동력이 큰 강보합세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반면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글쎄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그 회복이 좀 가능할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홍 지사 스스로 말했듯이 망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펼쳐놓은 올감이 걸렸다. 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줬다는 윤모 씨가 오늘 검찰에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홍 지사의 검찰 출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 좀 회복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홍 지사를 보면 최근에 가짜 백수호 예. 네. 검출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코스닥 대장주 내추럴 엔도텍을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재보선 직전에 사퇴한 이 전 총리도 좀 사정이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주로 저택에 머물면서 좀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검찰은 이 전 총리 선거 캠프에 몸 담았던 3명을 오늘부터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결백이 입증된다면 다시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부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전과 같은 위상을 회복할지 좀 의문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였었던 반기문 총장 말입니다. 역시 네. 이번 성완종 파문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충청 대망론의 한 축으로 또 꼽혔던 안희정 지사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반 총장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대선 주자 1위를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블루칩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에서 당수로 뽑히면서 좀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좀 불거지면서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고요. 특히 그 이유가 반 총장의 친동생이 경남 기업에 몸담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깨끗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네. 또 그 충청 대만 그러면서 좀 충청 대만의 한 축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목을 받는데요. 어떤 그 반사 이익이랄까요. 그 안 지사가 그저께 50세 생일이었습니다. 그 나이로 따지자면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서 좀 이번 대선에 나가기에는 좀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야권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네. 오히려 저는 좀 그런 면이 장점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 그런 면이 좀 야권에서 큰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가 야권 재편 움직임을 이번에 차단하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그 대안으로 안 지사가 좀 더 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만은 대선은 2년 6개월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때문에 각자의 페이스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 또 어떤 인물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매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그 호남 신당의 추이를 당분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야권 분열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또 그 여파로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도개혁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야당 내에서도 중도파가 있고 네. 새누리당에서 중도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굉장히 좀 섣부른 관측이지만 그렇게 좀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나올 수 있죠. 과거에도 보면은 그 과거에 그 이인재, 노무현 또 정몽준 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은 예단하기 좀 어렵다. 뭐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